자기야, 나 지금 회사 휴가 한 달 정도 내고 오는 길이야. 그동안 너무 바빠서 휴가를 못 썼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휴가를 쓰게 되었네. 뭐야, 당신 내가 조금 있으면 출산하니까 일부러 나를 위해 시간을 쓰려고 그런 거야?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알게 모르게 뒤에서 신경 써준다는 게 나는 너무 고맙네. 당신 임신도 했고 배도 나왔기도 하니까 나는 조금 신경 써주려고 쓴 거는 맞긴 한데, 나 이번에 회사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있다 보면 스트레스도 점점 풀리고, 이젠 새로운 삶에 들어올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야. 당신 내 몸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배가 엄청나게 나와서 조금 있으면 애도 나온다고. 그런 나를 두고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주변 지인들 남편들은 애기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신경 써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쉬려고만 하고 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혼자 쉬려고만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착각도 단단히 하고 있구나, 아주. 내 애를 가지고 임신을 해서 몸이 불편한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당신은 일도 안 하고 나만 일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나 혼자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누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두 명에서 벌던 걸 당신이 일을 안 하니까 나 혼자서 벌고 있었고, 이로 인한 피로 누적이 장난 아니야. 당신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나는 임신한 여자가 일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임신 만삭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과정은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과정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혹시 무리하게 되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 신중하고 컨디션 관리가 필수라는 말이야.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당신 독박으로 일했고 나는 놀았다? 누구를 위한 일이고 출산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서로를 위해서 그런 거는 맞는데, 당신이 해외여행을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나는 반박을 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일한 공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몸 힘든 것만 생각하는 모습에 내가 화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이미 동남아로 가는 티켓은 끊어놨고 거기서 한 달 살기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500만 원 여행 경비로 붙여놔. 회사 동료들은 와이프가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생활비 받았으면서 신경 쓰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뭐? 여행 경비로 500만 원이나 붙이라고? 지금 당신 나랑 장난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회사 동료 와이프랑 비교하는데 만삭인 상태에서 내가 뭘 해줄까 당신한테?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 신경 써주고 케어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아이를 갖고 만드는 거 아니야? 왜 나만 당신을 도와주고 신경 써야만 하는 거냐고. 당신이 나한테 신경 썼다고. 그래서 해준 게 뭔데? 해준 거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색을 내냐? 내가 생활비 꼬박꼬박 200만 원씩 주면 당신은 뭐 했어? 맨날 임신했다는 핑계로 내가 마사지를 원하면 다리도 안 주무르고 가장 대우도 안 해줬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집안에 가장이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 근육 마사지도 해주고 해야지. 솔직히 당신이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마사지는 무슨, 내 몸도 힘든데 당신한테 신경 쓸 겨를이 뭐가 있어. 뭐 당신 피곤하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당신은 나를 위해서 대체 뭘 해줬는데? 아이를 가지면 호르몬 변화랑 몸무게가 변화해서 평소보다 더 힘든데 당신은 나 마사지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는 거야? 단 한 번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 됐고, 당신이 마사지를 안 해줬으니까 나는 해외여행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거기서 당신이 준 500만 원으로 마사지도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은 애 낳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서운했던 마음이 다 풀릴 것 같아.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100번 양보해서 출장을 간다면 일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내가 만삭인데 뭐? 하는 이야기가 스트레스 풀러 가겠다고? 그리고 500만 원까지 달라는 당신 이상한 거 아냐? 일주일 정도 후면 출산 예정일이라고. 심할 경우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당신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고. 몸이 아프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컨디션 조절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컨디션 조절 잘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해라. 혹시 몰라서 시어머님한테 연락을 해뒀어. 당신 진짜 뻔뻔하구나. 출산을 앞둔 나를 두고 혼자서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애를 낳아두라고 하네. 대체 어느 산모가 보호자로 부모님이 오실까? 대부분 남편이 오고 아이 출산하는 장면까지 확인할 텐데. 바쁜 상황도 아니고 개인 일정 때문에 말이야. 그럼 당신 데리고 가서 원정 출산이라도 할까? 당신 배도 불러서 몸 컨디션도 좋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오히려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내가 오히려 혼자 간다고 하면 당신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몰라주는 거야? 착각도 자유지. 여행 갈 테면 한번 가보도록 해봐.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당신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 일단은 우리 엄마한테 해당 사실에 대해 다 알려둔다. 김서방이 출산 예정일 다 왔는데 해외여행 간다고 말이야. 당신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둬라.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겁먹고 그럴 것 같아? 장모님도 분명 나를 이해해 주실 거고 다녀오면 잘 다녀왔다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그런 망상은 당신 혼자 하고 나 다녀올 테니 출산 건강히 잘하고 지내고 있어라. 그럼 나는 간다. 만삭인 저를 두고 동남아로 해외여행 일정을 잡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임신해서 자기를 안 챙겨줘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떤 여자가 남편 다리를 주무르고 근육 마사지를 해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임신한 몸으로 저 하나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자기 회사 일 힘들었다면서 하소연하는 모습들이 보기 싫었고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마음대로 장기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 스케줄을 잡아서는 저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속된 말싸움이 오고 갔는데 결국 남편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일주일 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왜 산모 혼자 왔냐고 물어서 저는 남편은 해외로 여행 갔다고 대답하니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저는 회복을 하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내내 남편은 얼마나 즐거운지 연락 한 통도 없더라고요. 남편을 대신해서 친정엄마가 보호자 역할로 저를 도와줬고 저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오로지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만 도와달라는 모습에 앞으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막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혼 서류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당장 문 열라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내 경찰을 불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 사람은 아이의 얼굴도 못 보고 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빌기 시작하는데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으며 앞으로도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는데 힘들 테지만 그 남자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더 큰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장모님한테 신혼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집은 공동공간이 아니고 내 집인 거 몰라?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냐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낼 곳이 없는데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고 당신한테 장모님이야.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걸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그 말이지. 신혼집이면 당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사는 공간인데 적어도 내 허락은 맡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공동 공간은 맞지만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뭐라도 한다는 말이야, 지금? 당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야? 혹시 모르지 장모님이 내가 모아둔 피규어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안방에 있는 게임기나 컴퓨터를 몰래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가족이라고 너무 믿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 결혼한 이후에 처음 오고 나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게 우리 집에 오는 거 맞냐고. 당신이 정말 사람이라면 내 허락은 받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헛소리야, 지금? 당신은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면 내 허락을 받고 비밀번호 알려줄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일방적이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당연히 프리패스 아니냐? 나를 통해서 증명된 사람인데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서울 살면서 우리 배고플까 봐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챙겨주는 그런 사람인데 자주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만 하지. 그런데 글쎄 장모님은 자주 뵙지도 않고 그러니
나로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헛소리도 정도 끝에 정말. 가족이 왜 물건을 훔쳐가? 딸이고 사위 자식 같은 애들 돈 되는 물건을 훔쳐가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양보해서 우리 엄마가 당신 게임기 훔쳐갔다고 해봐. 사용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 인터넷도 못해서 중고로 팔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내가 소중히 하는 물건들이라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조심해야지. 그리고 자주 뵙지도 않는 가족이면 더더욱 말이지. 내가 당신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우리 집 불법 침입자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둔 상황이니까 빨리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집을 나가라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겠지. 뭐? 지금 경찰에 우리 엄마를 신고했다는 말이야. 당신 지금 미쳤어? 당장 잘못 전화했다고 이야기해. 경찰서에 출동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라고. 어떻게 가족이 집에 들어왔는데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 나랑 장난하는 거야?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말했을 때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나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은 상황에 마음대로 했으니까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집에 가거나 경찰서에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장모님은 어디 가실지 모르겠네. 정말 오래간만에 서울에 올라온 친정엄마에게 저는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장모님이 집에 있는데 경찰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내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영문도 모르고 저희 엄마는 끌려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저는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친정엄마가 겁에 질린 얼굴을 한 채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의 제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인데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관은 저에게 폭탄 발표를 하였고 저는 얼씨구 남편에게 연락하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고 남편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막 경찰서 다녀오는 길이야.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이런 짓을 하니까 내가 무슨 개고생이야? 가니까 우리 엄마 경찰서에서 울먹이고 있던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이제 정신이 바짝 들고 그러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행동했다가는 지금처럼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지.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도 허락을 받아야지. 큰일은 내가 한다고. 내가 모든 일을 예방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런데 이걸 어쩌지? 모든 일을 예방하기는커녕 당신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작은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부 전화를 피하고 차단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 거야? 전화를 빨리 받아서 상황 파악 좀 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상황 파악을 하라니? 업무 중이라서 외부 연락은 다 피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전화 오는 곳이 경찰서라는 이야기인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아, 어머님 잘못한 거에 대해 나한테 보고하려고 경찰관들이 신고자한테 전화하고 그런 건가? 문자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지? 문자로 보고해도 되는 일을 왜 당신한테 전화로 하겠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나 본데 당신 지금 경찰서에 가는 게 좋을 거야. 신고 사유에 대해 내가 정확히 이야기했고 진술까지 다 했어. 경찰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허위신고가 적용되어 크게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가서 해명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돼. 근데 이게 벌금을 내고 나면 전과 이력이 남는다고 하네. 당신은 지금 허위신고로 이름에 빨간 줄을 긋게 되겠지. 지금 당장 차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 게 좋을걸? 뭐?
경찰서에서 나를 허위신고로 벌금형을? 아니 자기야, 내가 그러긴 했지만 당신이 직접 나서서 나를 위해 진술을 해주면 안 될까? 부탁할게. 이 상황은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제발 도와줘. 부탁이야. 이게 무슨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당신의 과도한 의심이 불러 일으킨 사고라고. 이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헛된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상황이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경찰서 가서 알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이혼하자. 가족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이상한 남자와는 앞으로 살 수 없을 거니 말이야. 남편은 뒤늦게 경찰서에 가서 해명하였지만 결국 허위 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처분받았고 전과 이력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조차 믿지 못하는 행동을 보고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어봤지만 뒤늦은 후회였으며 이젠 그 사람과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엄마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되었겠다. 나 지금까지 자느라 밥도 못 먹어서 많이 배고프네. 왜 우리 항상 먹는 족발집 있잖아. 오늘은 그걸 좀 먹어볼까 하는데 퇴근길에 당신이 족발 5만 원짜리 대짜 하나만 포장해서 와라. 내가 배가 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부탁할게. 뭐? 나 오늘 야근이라서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밥도 안 차려 먹고 일도 안 하고 대체 뭘 하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날 위해서 살아준다면서. 지금 이게 날 위해서 살아주는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취업 시장이 쉽지 않아. 그렇다고 내 나이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없고. 지금 나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이나 들어줘. 사업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일찍 퇴근해도 당신 공부하고 일하는 꼬라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일을 안 할 거면 일찍 일어나서 집 정리라도 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그게 뭐야? 차라리 전업주부로 밥을 차리라고? 잠깐 쉬는 거 가지고 더럽게 뭐라고 하네. 당신이 출근하고 나서 내가 뭐 하는지 봤어?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일한다는 이유로 아침밥하고 저녁도 안 챙겨주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여자야? 나도 많이 참고 있는 건데 다 말해볼까? 일하는 내가 백수인 당신 아침 저녁까지 챙겨주는 게 맞는 거야? 1000번 양보해서 차려준다고 해도 먹기나 할까? 제 시간에 일어난 적도 없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 말이야. 또 그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그 비용만 한 달에 300만 원인 거 알아? 아침 저녁으로 입맛 고급이라 뭐 이렇게 비싼 걸 시켜 먹는지. 내가 이 정도 해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이 집 누가 해온 건데.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호강하면서 돈 몇 푼 벌어오는 거 가지고 생색내기는. 당신이 나한테 밥 안 차려주는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당신 집인 건 알겠는데 근데 어쩌라고? 생활비는 내가 벌어둔 돈에서 쓰는 거 아니야? 당신 음식값이며 이런 건 내가 번 돈으로 쓰잖아. 내가 월에 500만 원 이상씩 벌어오면 뭐해? 당신이 쓰는 돈만 300만 원인데? 이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야? 정상적이고 말고가 어딨어? 나도 사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죄야?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많이 잤는데 퇴근길에 족발 사오라고 한 게 죄야? 나는 이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은 퇴근길에 족발이나 사와. 저번에 말했는데 안 사와서 배달값만 5천 원 나갔잖아. 이번에 안 사오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야근 끝나고 꼭 사오도록 해.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배달비가 아깝다고? 나 야근이라서 늦게 가니까 알아서 사 먹던지 해. 그리고 내가 퇴근할 시간이면 거기 문 닫으니까. 하는 것도 없으면서 좀 눈치껏 행동 좀 해라. 제가 일하는 시간에 연락한 남편은 저에게 족발 포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사 먹으면 되는데 굳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탁들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매번 퇴근길에 저에게 음식 포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았다고 하고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시키기 시작했고 부탁은 점점 잦아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30만 원짜리 음식 포장을 요구했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야, 지금 대개철이잖아.
수산시장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강남 쪽에 괜찮은 대게집 있더라. 당신이 퇴근하고 오는 길에 포장 좀 해와라. 포장해서 나 저녁으로 좀 먹을게. 뭐? 30만 원짜리 대게를 먹는다고? 하루 한 끼를 30만 원 먹는 게 말이 돼? 당신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버는 백수잖아. 나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돈 없는 여자 구제해서 집 사서 얹혀놨더니 나를 내쳐 너가.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잠깐 일을 안 하는 것뿐이지. 집에 생활비 좀 보태고 있다고 생색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당신 집에서 내쫓아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내쫓을 거면 내쫓아봐. 집만 있으면서 생활비 한 푼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럼 집 팔면 되겠네. 내가 나가는 것보다 당신이 나가는 게 더 빠를 텐데.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나는 분명 말했어. 대게 안 사오면 당신 내쫓을 거라고 말이야. 당신하고는 그냥 이혼하는 게 맞겠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못 구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고 있고 집 하나 있다고 생색은 더럽게 내는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내쫓은다니까 나는 앞으로 밖에서 생활할게. 그리고 조만간 당신 명의 집으로 서류 하나 갈 거니까 그거 작성해서 나한테 하나만 보내주면 돼. 그리고 돈도 없을 텐데 앞으로 밥은 알아서 해먹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아니, 이혼하자는 건 알겠는데 나 아직 밥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대게는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고 이혼해.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쫄딱 굶었는데 당신 1억이야. 거기 거리고 멀어서 배달도 안 된다고 빨리. 부탁할게 제발.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서 먹어. 당신 부모님 아니었으면 당신은 길바닥 나앉았을걸?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대략 2년 정도 저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집에서 기생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였습니다. 퇴근해서 그 사람 얼굴 볼 때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람은 가진 거라곤 집밖에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오로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 이혼을 진행하면서 놀랍게도 저에게 집값의 반절 정도를 넘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 없이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저에게 받아갔던 생활비를 배상하라는 측면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남편은 뒤늦게 항의하려고 애써봤지만 저에게 2억 원가량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서둘러 집을 팔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줬습니다. 이혼 후 원룸을 하나 구해 살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맹하고 있던 그 남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원룸까지 팔아서 월세로 이사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밥값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을 모두 써버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연락해서는 오랜 기간 자기가 생각했다면서 저에게 합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잘 지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나만 생각했던 삶을 산 것 같아. 그동안 반성 많이 했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라. 뭐야? 보낸 지 1시간이나 지났는데 답장이 없는 거야. 당신 읽었잖아, 내 메시지. 그런데 왜 답을 안 보내? 너 그렇게 이기적인 거 알았는데 여전하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혼자 연락해서는 북치고 장구치는 이 남자. 결론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연락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헛소리를 하길래 차단을 먹이고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최대한 아끼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그 사람한테 받은 재산분할금을 합해서 저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삶을 같이 살아갈 남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직후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었던 인터넷 판매 사업에 도전하면서 회사를 다니면 못 만져볼 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연락이 오고 회사 업무가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쉴 거면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남자는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너무 바쁜 나머지 저는 금전적인 부분을 남편에게 관리하라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었고 흥청망청 돈이 줄줄이 새어가는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연락해서 한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돈 관리를 못했는데. 이게 뭐야, 당신? 내 몰래 시댁에다가 돈을 보내고 있었네.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돈 관리 잘한다고 해서 부탁했더니 어디다 돈을 이렇게 쓴 거야? 당신도 그거 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해? 연봉이 1억이 넘는 여자가 엄살 피우고 있어. 당신 마음만 먹으면 1억은 무슨 2억까지 만들 수 있잖아. 너무 돈돈돈 거리고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연히 돈돈돈 해야지. 우리 지금 집도 없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 집 마련하려면 앞으로 더 큰 돈이 필요하다고. 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당신한테 부탁 안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써버리면 답이 없을 텐데. 자기도 말을 참 섭섭하게 하는구나. 내가 돈을 불리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 재테크 공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돈 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기다려봐, 당신한테 조만간 큰 돈 선물할 테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시댁에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는 이유는 뭐야? 내가 월에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세금 낼 돈도 모아둬야 하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냐고. 그 부분은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가족들이 당장 생활비가 없다고 해서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돈 관리하라는 김에 시댁에 매달 조금씩 용돈 드리고 있었어. 덕분에 생활 유지도 되고 이젠 안정되고 있다고. 몰래 보낸 부분은 미안해. 당신에게 확인받는 것보다는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들키더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뭐야, 지금까지 내가 시댁을 부양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는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당신 믿으니까 돈 맡기고 있는 거야. 내가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세무적인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한 번만 더 악용하려는 모습 보이면 나는 정말 참지 않을 거다. 그래, 자기야, 내가 주의하도록 할게. 당신이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항상 나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당신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야. 지켜봐주도록 해줘.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일 잘 봐. 한 번만 더 그러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저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금전적인 관리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집에서 놀고 있는 배짱이 남편에게 돈에 관한 일들을 넘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남편 시댁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 저는 그나마 요즘 돈벌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가로 집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새로운 집을 구매하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모르게 남편은 돈을 조금씩 시댁 생활비로 보태고 있었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저는 눈 감아줬습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더 벌어오면 된다는 생각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저번 달 500만 원 정도 비는데 이 돈 어디 간 거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돈 쓰고 그런 거 아니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해봐. 500만 원 어디에다가 썼는지 말이야. 우리 엄마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해서 입금했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많이 힘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야.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은 분명 거절하겠지. 그래서 따로 말은 안 했던 거야.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당신 마음대로 돈 쓰면 그때는 끝일 거라고. 백수 남편 아무것도 안 하길래 바빠서 돈 관리 시켜놨더니 재테크 공부 안 하고 채액 한두 건 보는 척하고 시어머님한테 돈 빼돌리고 있었구나. 내가 당신 그러는 거 지난번에 눈 감아줬지? 알아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연봉 1억이 훌쩍 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시댁에 보내준다고 해도 무슨 문제라도 될 것 같아? 그거 주고도 반절은 남는다고. 우리 둘이 써봤자 돈 얼마나 된다고 엄살 피우고 있어. 당신 딸은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동생 결혼식 하는데 축의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재테크로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도 모르면서 뭐? 신우한테 5천만 원이나 축의금으로 주라고? 당신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 집에서 놀고 먹고 잠이나 퍼자는 거 먹여 살려놨더니 오히려 내 돈을 뜯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이혼하도록 하자.
내가 너랑 살아오면서 돈은 못 벌어도 사람은 괜찮아서 많이 참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아. 내가 분명 집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너는 그걸 개무시하고 집에 생활비를 보냈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냥 갈라서자.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돈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나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준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내 돈이 곧 당신 거고 당신 돈이 곧 내 돈이잖아. 정말 다른 생각 없고 서로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그랬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잘 모르면 나한테 연락해서 상의라는 걸 하면 되잖아? 그런데 당신은 상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아주 나를 개무시를 했던 거야. 얼마나 행복했겠어. 집에서 놀면서 돈 관리해주면 내가 알아서 돈도 벌어다 주고 시어미 용돈 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지 동생 축의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네. 수고했어. 법정에서 만나자. 뭐야? 내 동생 축의금도 안 주고 이혼하자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법정에서 보자고.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 재산 분할할 거니까 두고 보도록 해. 됐고 내 돈을 가져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돈 법정에서 가져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다시 뺏어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고. 제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니 남편 결국 원래의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생 결혼식 축의금을 안 준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의 돈을 뺏을 거라는 다짐을 하였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제가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돈 관리를 하면서 시댁으로 빼돌린 부분에서 이미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조금만 돈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빌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마저도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한 후 일을 하면서 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로지 돈이 세지 않고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바람은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 버는 남자 정으로 생각해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빨리 손절할 것을 왜 이제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그 남자를 버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